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선생님들 오늘 이 해설 강의 보시면서 채점하려고 오셨을 텐데 좀 틀린 부분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해설이 뭐 정답이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쓴 답이 정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빨리 채점을 해서 본인이 커트라인 언저리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이 바로 2차에 들어가시게끔 하는 것이 저의 이 해설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차에서의 그 전공 A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죠. 그래서 먼저 항상 A1에서의 그 포인트는 늘 교육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 과정이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설마 이렇게 쉬울 리는 없어 하고 제가 다른 걸 막 찾아보고 막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역시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본 결과 그냥 쉬운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A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고 B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가 어떤 다른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뭐 일본 문화가 아니라 뭐 다른 게 돼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 일본 뭐 시민의식 이런 거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 돼요.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도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금방 문제가 될 텐데 아래에다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당연히 이거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아주 친절한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겸양어 얘기도 나오고 뭐 반말이라고 하는 다메구치 얘기도 나와서 뭔가 다른 얘기를 또 하려고 하나? 교육과정 플러스 뭔가가 더 있나 싶은데 끝까지 읽어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활한 무엇에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A에 있었던 의사소통이란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었고요. 뭐 겸양원이 뭐니 필요 없는 거예요. 읽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오미마이 할 때 우에끼바찌를 가져가면 안 된다. 왜냐면은 거기에 뿌리, 네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네쓰이테시마운다요 하면은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아픈 사람이. 뭐 이런 걸 막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문화 얘기를 또 묻나? 뭔가 어학에 관련된 것이 뭐가 있나? 하는데 끝까지 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여러 가지 친절한 이러한 설명과 함께 아까 나왔던 그 간명한 문장에서 보다시피 여기 들어가는 것은 한쪽은 한국 문화, 한쪽은 일본 문화라고 해서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뭘 좀 꼬는 게 있나 자꾸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문제가 너무 쓸데없이 고퀄이에요, 1번 문제가. 그래서 의사소통하고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의사소통은 이시소츠를 쓰시거나 제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히라가나 얘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한자로만 쓰세요. 뭐 가타카나로만 쓰세요. 히라가나로만 쓰세요. 하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시소츠를 뭐 히라가나 써도 되는 것이고 또는 코뮤니케이션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하나씩 1점씩 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은 여기서는 오쿠리가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일본 문화청에서 발간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행하고 있는 그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용 문서, 신문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이게 무슨 지키지 않으면 벌금 물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요리도꼬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니까 권고사항이란 얘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 당연히 오쿠리가나노 즈케카타라고 쓰시는 것이 맞죠. 그래서 원래 문화청 가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다 쓰여져 있어요. 좀 이 부분인데 안 보이시니까 제가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용문서, 신문 등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요리도꼬로 도시때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제가 또 여러분에게도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형용사의 경우에는 뭐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나누었을 때 이 형용사는 시부터 이제 뭐 어떤 여기서 쯔게루라고 하지만 원래 공문서에는 오꾸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 야까, 라까 이렇게 제가 항상 외우게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까, 야까, 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외워도 여기서 아 무슨 야까가 있구나, 아따다까다, 오다, 야까다, 아끼, 라까다라는 기본 단어만 알고 있으면 답을 맞힐 수 있는, 옥구리가나 공부를 안 해도 이게 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형용사는 어떻게 이 형용사, 나 형용사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 이론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목구리 가닥 문제도 아주 쉽게. 근데 원래 그 문서에는 학교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형용, 동사 이런 말이 쓰여져 있고 오구루 이렇게 좀 전문적인 말이 쓰여져 있지만 이거를 문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케이요시라고 하는 말과 즈케루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좀 어렵겠다 싶은 전문 용어는 좀 바꿔주시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말로요. 저는 모의 테스트 6차 B 문제에서 꾸리가나를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끔 이런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 야까, 라까는 없지만은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용이 있는 어미는 어미 이제 어떻게 한다, 활용이 없는 명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와준 거죠. 자, 그 다음은 문화 문제인데, 이 문화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림까지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적중을 제가 이렇게까지 시킬 줄 몰랐어요. 저한테 무슨 신이 들어왔나 갑자기. 저도 너무 놀랐는데, 제가 특히나 신사하고 저를 딱 비교하는 문제를 냈는데 처음 문장부터도 진자야 오테라나돈이 있고 또 하면서 쭉 나와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원물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화살 같은 거 고마이누하고 하마야 이것을 7차인가 6차인가에 내고, 그리고 좀 앞쪽에서 이 신사하고 이걸 내면서 또 기원에 관련된 것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근접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먼저 이러한 기원물들을 앵기라고 하는 말로 쓴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앵기가 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를 쓰거나 히라가나 쓰거나 아무튼 앵기라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달마 인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메키 냈고 이게 바로 시찌후쿠, 여기 보면 어디 시찌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요건 달마고요. 그래서 7개의 복을 갖다 주는 신이라고 해서 시찌후쿠 신이라고 하는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달마에 대해서 B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달마 대사가 저 인도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영화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볼 땐 달마가 인도가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오셔가지고 이 달마 대사가 그 불교, 인도 쪽의 불교를 중국에 전파를 하는데 뭐 핍박도 많이 받으시고 결국 나중에는 독살당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면벽 수행을 몇 년이나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 보시면 지금 눈이 2개가 없잖아요. 눈알이 없는데 이것도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눈을 먼저 그려놓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눈을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달마 오뚜기 인형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하리꼬노 민게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하리꼬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렇게 저울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천칭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의문이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달마 대사도 몇 년씩이나 면벽 수행해서 결국 그 성불 하신 거죠. 그런 것을 본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다르마만 쓰셔도 괜찮고 히라가나로 써도 괜찮아요. 또는 닌교를 붙여서 써도 괜찮고, 닌교를 붙이는 것이 원래 맞지만은 안 붙여도 대부분 다 그 인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낸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달마 인형, 눈알 2개 있는 걸로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게 모의고사 4차에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고, 저 뒤에 가서 한 번 더 기원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그림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문학 문제 항상 쉬워요, 여러분. 진짜로. 문학은 그래서 틀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이번 나와 있는 막 후독기만
조금 어려운가 싶기도 하지만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냈거든요. 그래서 호조끼나 도사니끼, 그 다음에 후도끼, 오코노 호소미찌 너무나 다들 후도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을 한 시대에 두 개를 넣어서 가마쿠라 앞쪽, 뒤쪽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가마쿠라, 해안, 그 다음에 나라, 에도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끔 순서가 다 보이게끔 실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나라백과에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금방 나오셨을 거고요. 그러다가 요것에 대해서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기관지 사마가 있으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 키노츠라유키가 어쩌고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가모노 초메죠. 작자가 가모노 초메. 항상 여러분께서 이게 작자가 누구냐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모노 초메는 호조기라고 해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가모노 초메라고 하는 사람 이름 말고도 포인트는 불교적 무상관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으면 제가 호조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는 것은 같은 불교적 무상관 수필이어도 즈레즈레 쿠사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 천재지변이 있으면 호조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필이다 라고 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모의 테스트 제가 5차에서 그대로 호조기 를 이렇게 육국가와나 나가레와 해가지고 무엇이냐라고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바로 키노츠라요키라고 시작하게 되는 도사니끼를 얘기하는 거죠. 키노츠라요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토코모 스나로 니끼 또요모노 이것만 봐도 그냥 딱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자인 척하고 썼다라고 하는 도사니끼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사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교도로 올라오는데 내가 거기 사는 동안에 귀여워하던 딸이 죽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어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그러한 절절한 감정을 표현했던 도사니끼에 대해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 임지가 바로 도사라고 하는 지금의 현재 고치현인가요? 그쪽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도 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모기 테스트 2차에다가 제가 여기 도사니끼 얘기를 써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후도끼인데 이걸로 알 수 있죠. 각국의 어떤 산물 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특산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맛있는 땅에서 나는 맛있는 것을 특산물로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국가 관청에다가 이것을 보고하는 지리서 같은 건데 그 지리서가 단순한 지리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 어떤 민간 전승되는 구전 설화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학 작품이 워낙 없으니까 고대에는 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모의 테스트 제가 3차에서 후도끼 얘기를 이렇게 각국의 어떤 산물, 전설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오쿠노 호소미치인데 이것도 너무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북지방, 호쿠리쿠 지방, 니이가타 쪽 그쪽을 여행을 하는데 제자 이름이 소라예요. 소라, 가와이 소라. 가와이 소라고 문진이라는 것은 문화생 이런 뜻이죠. 문화생인 가와이 소라를 데리고서 여행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이쿠란 말은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신 것 같지만은 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5번으로 가시면은 이건 독해 문제가 이렇게 앞쪽에 나오는 경우 별로 없는데 앞쪽으로 내미셨더라고요. 마이니치 사설에서 개변했다라고 쓰셨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봤는데 마이니치 사설은 좀 이거보다 어렵게 나온 거를 여기서는 좀 쉽게 쓰셨어요. 자, 읽어보실 때 일단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같은 데서 이미 시티택스를 받은 지 오래되었고요. 교토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전 세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니까 집 자체를 민박으로만 무슨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겠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해서 실제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고 해도 전부 다 이 게스트하우스용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안 되겠다. 민박을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책을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이 안정이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여기 쯔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대한 다음에 앞에서는 민박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월세가 높아져가지고 국가가 더 이상 게스트하우스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야친이 그러면은 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이젠 또 시대 닭가구가 뒤에 나오거든. 여전히 높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은 이 앞뒤가 순접으로 가지를 못하고 역접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쯔마리는 순접도 아니고 역접도 아니고 앞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쯔마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역접에 해당하는 뭐 시카시나 소레데모나 뭐 소레나노니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들어가면은 정답 처리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A를 먼저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가지고 불만을 증폭시킨 이런 뜻이에요. 후망오 쯔노라세다. 그러니까 쯔노라세루라고 쓰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볼 때에는 그냥 후망과 쯔노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써요. 후망오 쯔노라세다 이런 표현으로 사역형을 쓰거든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을 증폭시킨 시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데모를 스스로 하는 거니까 수동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데모를 딱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했으면은 구리 히로게 때 아니야 구리 가에시 때 이루를 쓰는 것이고 만약에 한 번만 전개한다란 그런 의미면 구리 히로게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데모하고 잘 붙는 동사예요. 데모 구리 히로게로 하면은 이게 데모를 전개하다, 데모를 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리 히로게를 쓰거나 아니면 구리 가에스를 쓰거나 이게 두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리 가에스를 내놓고 고치라고 했으니까 능동수동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싶어가지고 일단 이쪽을 먼저 제가 썼고 하지만 여기다가 구리 땡땡땡에서 땡땡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라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구리 히로게로로 써도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의 관점에서 고치세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채점이 상당히 열려있는 느낌이고요. 이번 시험이 좀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고쳤고 두 가지 고치고 나머지 하나가 그 번역 문제인데 제가 모의고사 내는 번역 문제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쉽고 정말 시간도 엄청 줄어들고 그리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은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오모이 니모츠, 오모니니나테이루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교통정체가 어떤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다라면은 큰 부담에 대해서 오기 후단 쓰는 사람과 오모니 쓰는 사람하고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문제라고 하시니까 다 같이 몬다이니 나테이로 하면은 그만이거든요. 너무 쉽다고 느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카레라니오니 요루 다음에 마나이하이야 주유따이 교통 정체는 그냥 주유따이예요. 코즈 안 써도 돼요. 원문 자체도 주유따이라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마나 이하이야 주다이가 오모니니 나테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니치 신문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거기서 9월 4일 2025년도 9월 4일 사설에 관광객이 교토야 가마쿠라 후지산 나도では 관광객이よる 마나 이하이야 주다이가 주민生活の 主になっている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번역 문제도 쉬웠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6번에서는 자, 교육 이론인데 실습생, 교생이죠. 교생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교생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교생 실습 가는데 준비 잘 되고 있어? 막 중얼중얼 하면서 근데 걔네들 학생들이 히라가나도 못 읽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하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다 보니까 요 A에 들어갈 말, B에 들어갈 말을 고를 때 A는 먼저 교구제를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 위에서 먼저 했던 말이 교과쇼 이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과서는 이 교구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이외의 교구를 당신이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라 쓰고요. 이건 어때?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히라가나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라가나, 카타카나, 신슈츠, 탄고노, 도뉴 또는 렌슈
여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빡빡빡빡 빨리빨리 넘기면은 플래시 카드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카드가 될 건데 이 카드 자체를 빨리 넘기면 그러한 방식의 어떤 교수법 자체가 플래시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플래시 카드가 따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을 빨리빨리 넘기든 문자를 빨리빨리 넘기든 빨리빨리 넘기는 그 방법 자체가 플래시 카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모르는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고토바가 쓰여져 있는 카드를 보여주기보다는 그야말로 아, 이, 우 뭐 이런 글자들만 쓰여져 있는 그런 그 모지카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에 들어갈 말은 이제 모지카도가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 그것도 좋은데 말이지. 나는 그런 카드 말고 일본 가가지고 이거 사왔다? 하면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한 단어가 나왔을 때 혼과 뭐 북, 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츠부츠오 미세 때 실물을 보여주면서 뭘로써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현실감이 아이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면 너는 그 나마쿄자이를 그 어떤 B로 쓰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 앞에서 니혼데 가지고 온 내가 어떤雑시 등의 어떤 나마쿄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마쿄자이하고 여러분이 레아리아하고 이전까지의 교육학 책 등에서는 거의 동일시 취급했던 게 많은데요. 최근에는 조금 나누어서 신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나마쿄자이라고 하고 신분 자체를 고레바 뉴스페이퍼 신분 데스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것이 레아리아가 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자씨라든지 홍이라고 하는 그 나마쿄자이를 실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B에 들어갈 말은 레아리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마쿄자이를 그냥 정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는 식으로 레아리아로 네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아 그럴 때는 그런데 교사의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 레아리아를 쓰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린주감이라고 하는 현장감 이런 것이 있어 좋은데 그 단점으로 교사의 의도가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까막눈인데 혼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갖고 와가지고 책과 사전을 보여주면은 구별이 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잡지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어느 게 잡지고 어느 게 책인지 금방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서 비주얼 에이즈가 정답이 아닌가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비주얼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교재 전체를 담아내요. 그래서 여기에 50음도도 들어가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림, 뭐 모든 사진, 모든 것들이 다 비주얼 에이즈예요. 근데 비주얼 에이즈에 대한 정의를 제가 두 가지로 가지고 왔을 때 두 번째 정의에서는 샤신 레아리아 지츠부츠나도 시카쿠니 으따이르 그런 교자이 도구를 전부 마토메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마쿄자이와 레아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사실은 비주얼 에이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주얼 에이즈인 나마쿄자이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에이즈에 해당하는 나마쿄자이를 실물로 보여주면서 다루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 치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마쿄자이를 비주얼 에이즈로 쓴다기보다는 나마쿄자이를 실물로서 레알리아로 쓴다라고 보는 것이 이 흐름상 맞다고 보아서 정답을 저는 레알리아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아리아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아실 텐데 역시 직접법 다루면서 목표 언어를 사용을 하는 요거 가 빼고요. 사용하는 교사가 어휘나 문법이라는 것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언어로만 쓰니까 그 매개어를 쓰지 않은 직접법이잖아요. 그래서 레아리아 실물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자꾸 하는 것이 바로 직접법 중에서 베르리츠 메소드거든요. 베르리츠 메소드라고 하는 거 제가
제가 구한 메소드는 시리즈 쪽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베르리치 메소드는 뭔가 이런 시리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직접법으로서 드립다 진짜 인풋을 주는. 근데 인풋을 줄 때 레아리아를 사용하고 제스처 쓰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레아리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하고도 연동을 시켜가지고 교사의 의도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라고 하면서 끝에 가서 그래 마이카이고 즈까바나이데 이미 어쩌다이르노와 혼돈이 무즈까시요네라고 하면서 이것이 직접법에 사용하는 교구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역시 직접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교구제로서 레아리아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키오시노 이토가 츠다바라나이 코토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이제 잡지나 혼이라고 하는 고토바를 쓰면서 교사의 행위와 교사가 어떻게 해도 학생은 어떻게 하니까 교사의 의도가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라고 다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답을 쓰실 때 잘 지켜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매개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법으로 지도를 하는 수업에서는 교사가 레알리아로서 아무리 잡지나 책 이런 것을 제시를 해도 학생은 그게 어느 게 잡지고 어느 게 책인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썼으면은 다소 좀 문장이 어색하더라도 내용이 맞으면은 맞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시면은 약속고야부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약속고야부르 말고 또 하나 나온 것이 우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쯔꾸가 떠오르실 거예요. 우소, 쯔꾸. 우소 이유라고 만약에 쓰셨다면 거짓말을 말하다라고 해서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근데 쯔꾸는 이게 원래는 치다잖아요. 근데 거짓말과 치다는 건 이상한 조합이죠, 원래는. 하지만 연결이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우소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도 거짓말을 하다도 있지만 거짓말 치지 마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치다라고 한 동사를 우리가 딱 이걸로 이해하지 않고 말하다로 이해하는 것은 우소라는 것이 언어 행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우소 때문에 알 수 있어. 구성어의 의미로 인해서 그 의미를 금방 여기서의 쯔꾸라고 하는 것은 이유의 의미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 우소 때문에 그 종류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랭고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랭고 말고 그 호네오 오루 그다음에 테오 야꾸는 뼈를 부러뜨리다, 손을 굽는다. 이렇게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뭐 힘이 든다라든가 고생을 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서는 손을 봐도 뭐 뼈를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어의 의미를 내가 하나하나 알고 있어도 브레이크 본이 왜 힘든 거야 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A랑 B가 만나가지고 C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서 그러한 의미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용어라고 하는데 이때 관용어 다음에 구를 붙여도 되냐라고 했을 경우에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지금 2개 이상 만나서 프레이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용어구라는 말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고가 있으니까 왠지 랭고, 강이어고, 고고 맞춰주고 싶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구를 넣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용어 다음에 구 안 쓰고 관용어 표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용 표현은 조금 모르겠어요. 어가 있고 없고가 조금 달라서요. 관용 표현은 너무 폭이 넓어져 버려요. 관용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좀 평가원 재량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어만 잘 쓰셨으면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시오 아라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발을 씻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무지도리노 의미는 우리가 관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시오 아라우가 나쁜 세계에 빠졌던 사람이 손을 씻고 새 출발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을 때 특수한 의미가 있어서 1번 의미, 2번 의미가 다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관용어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즈니 노루 기세 좋게
아주 그냥 초신이 노때 굉장히 방방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 그런 즈니노루라든지 그림 위에 올라가다가 아니잖아요. 저거 불교에서 온 말이래요. 제가 설명 읽었는데 여러분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불교. 그 다음에 하라가 나니나니처럼 모지도리론 도저히 이 1번의 해석이 안 나오고 오로지 2번의 해석으로만 바로 직행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럼 하라가 다음에 나오는 말은 모지 그대로의 모지도리노 카이샤쿠가 안 되는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가 이따이나 하라가 쿠로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라가 이따이는 정말로 배가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라가 쿠로이도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봤더니 배 속에 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경우에 제가 이제 하라가 타츠 정도는 안 되겠다라고 결론 내려가지고 정답을 하라가 타츠로 알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배가 스스로 설 수는 없잖아요. 배가 설 수는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배를 세울 수는 있겠지. 이렇게 배 세워봐 이런 식으로. 근데 배가 스스로 서지는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이까리오 칸지루 이게 화나다 오꼬루라고 해도 물론 괜찮은데 이 하라가 타츠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상대방에 놓고 내가 너한테 화를 낼 경우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할 때 도시대 와타시니 전난이 하라가 다쓴 데스까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라오 다때로는 쓸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오꼬루 자체는 화가 나서 뭔가 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뭐 던지기도 하고 이런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하라가 타츠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런 게 하라가 타츠거든요. 그래서 이까리오 칸지루, 그래서 오꼬리노 칸조가 와이테 쿠르. 오꼬라 나이 하려고 하지만은 오꼬라즈니와 이라레나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하라가 타츠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요구할지는 모르겠으나 오꼬루 정도로 쓰셔도 저는 맞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라이라스루나 무카츠쿠 이런 거요. 조금 달라요. 하라가타츠가 무카츠쿠인가 열받는다가 무카츠쿠인데 하라가타츠는 스멀스멀 좀 분노가 올라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까 좀 싶어요. 근데 무카츠쿠 그래도 좋아. 뭐 그래도 뭐 오꼬로라고 하는 말에 속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싶은데 이라이라스루도 여러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생각해보는 건데 이라이라스루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라이라스루는 짜증나 정도? 그래서 조금 앵그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평가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것을 다 맞게 해주실지도 모르죠. 기대해 보세요. 자, 제가 더 까다로워요. 평가원보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시면은 이건 문법 문제인데 잘 내셨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꼭 필요한 문법이거든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꼭 필요한 이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토카쿠라고 할 때에도 꼭 필요한 필수 보어로서의 토카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차 보어가 있다. 이럴 때 필수 보어, 부차 보어의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시니까 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A에 들어갈 말을 찾기 전에 전체를 읽어봤더니 그 다음에 부차 보어가 보이니까 대립을 시키면서 앞에다가는 히스라고 하는 말을 넣으시는 거죠. 히스 말고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히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어와 연동시켜서 그 항이라고 하는 것을 일항동사, 이항동사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수어가 시합을 할 때는 혼자서 시합 못 하잖아요.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꼭 필요한 필수 보어의 토인 거예요. 나 혼자 벽 보고 테니스 시합을 한다 뭐 이런 연습장? 이런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시합은 상대방이 있어야지 이기고 지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니까. 하지만 가이모노니 입구는 나 혼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럴 때 그 토는 그냥 토이쇼니 이렇게 써도 되는 것으로서 부차보어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다 공부하신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일단 A는 쉽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B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자,
아우라고 하는 말이 복합동사를 이루어서 복합동사의 후항이죠. 나니 아우는 서로 무엇 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를 의미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스를 하나씩 아이 맛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비로소 이제 그 앞에 오는 말이 필수 보어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일단 요 하나씩 아이 맛있다를 잘 살리셔서 저 밑에 있는 아이 떼어 알아와서 니까꾸랑 토까꾸의 그 용법상의 차이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니 못 써요. 톰을 써야 돼요. 니를 썼을 때에는 이게 둘 다가 가능한 요것은요. 하나스 자체를 가지고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스 자체에 기본적으로 conversation, 대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우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스는 쌍방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깔고 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토를 썼을 경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니를 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니는 내가 그분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다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다 이런 거예요. 대화에 참여하다. 그래서 니를 쓰면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행위만을 얘기할 수 있고 토를 쓰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말이 되는데 아우가 붙어버리면은 일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토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에다가 토를 써야 되고요. 그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니까꾸하고 토까꾸는 둘 다 이야기의 상대방이란 점에서는 똑같지만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니까꾸 왜 토까꾸를 쓰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상호 동작과 일방적인 동작이란 말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필수 보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잘 버무려가지고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토까꾸의 명사구가 필수 보어가 돼가지고 상호적인 동작이 되는데 니까꾸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9번으로 가시면은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조금 까다롭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조건 표현에 대해서 모의고사도 많이 내고 그리고 문법 할 때에도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일본어를 배울 때 한국어에는 면, 뭐 다면, 라면, 면면면 이렇게 되는데 일본어는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뒤에 모달리티라고 하는 형식이 오는데 특히나 구다사이가 결정적이다. 그래서 구다사이가 올 경우에는 따라를 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면은 JPT나 JLPT 시험 볼 때에도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1, 2, 3, 4 중에서 따라 고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의 시험은 그걸로 그치지 않죠.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소쯔교시 따라 군위에 카이루가 있고 그러면은 소쯔교시 따라 도쿄에 이키타이라고 했을 때 이건 똑같은 구조예요. 내가 여기에 따위가 없지만은 졸업하면 당신이 고국에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의문문으로 하지 않고 소쯔교시 따라 와타시와 군인이 가이리마스 라고 하면 나는 군인이 가이로 츠모리 데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졸업을 하면 난 도쿄에 가고 싶어요. 다른 데 말고 도쿄에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럼 왜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뒤에 가서 뭐 구다사이뿐만 아니라 의지나 희망이나 와 같은 모달리티가 왔을 경우에는 왜 따라를 쓰라고 하느냐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라의 조건 중에서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실현이 될 미래의 일을 이것을 이제 확정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기능이 따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생이지만 곧 졸업할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졸업해야지 뭐. 물론 낙제하면 못하겠지만은 그런 경우 좀 제껴놓고 이제 뭔가 금방 졸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번 학기에 졸업 논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만 지나면 얘는 논문 내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보다 이후에 이미 실현될 것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얘기를 할 때 따라를 써야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같이 합시다. 그러면 뭐뭐를 해주세요. 그때.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라서 거기서 따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는 그야말로 물론 바도 예전에는 고어에서는 확정 조건이 있었으나 그럴 때 바는 고어에서의 확정 조건은 제가 원인이나 이유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어에서는 확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연형 이런 말을 쓴다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바는 역사가 길어서 많은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릴 때에는 바는 두 가지 예를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앞부분이 상태성 수어일 때에는 바를 써도 된다. 뒤에 뭐 구다사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구다사이는 따라 쓰라면서요. 아 그런데 바도 앞에 상태성 수어가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요. 교환 조건이었어요. 이러면 이렇다. 안 왔다가 있게봐 왔다시 뭐 있겠다 이랬으라든지 만약에 당신이 안 간다면 나 안 갈 거야. 당신이 간다면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not or, or not 이런 느낌의 교환 조건이 있을 때에는 뒤에 어떤 이런 쯔모리 같은 의지가 나와도 바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번은 고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스루 토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소쯔교시 따라 고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최소한 뒤에 후건의 모달리티 또는 주절의 모달리티에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을 경우에는 토를 쓰지 않고 따라를 쓴다. 뭐 이렇게 쓰는 정도의 답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쓰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답을 쓸 수 있을까요? 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쓴 답안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토는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쓰는 그런 조건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따위는 희망이니까 확실하게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독시가 되면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토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토가 안 되는 거죠.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갈 말도 이게 들어가야죠. 후건의 화자의 희망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토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뭔가 후건에 있는 모달리티를 좀 넣어서 문장을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오아레바라는 것이 상태성 수로는 아니지만은 교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졸업을 한다는 건 시간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 졸업 논문이 완성돼야 돼요. 여기서의 오하루는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졸업 논문을 완성을 시켜서 패스를 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그래 너 졸업해도 돼 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것까지가 오하루예요. 막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졸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는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서의 따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실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 사항이 앞에 전건이 나와주고 그런 다음에 후건에서는 화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따라를 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답일 것 같아요. 미라이니 지쯔겐과 교대 사례때이로 지따이어 가테 시테 코겐니 또는 슈세츠니 슈타이노 키보 하나시테 이루다메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맞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모의 테스트 1차 보통 1차 문제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는데 1차에서 이미 제가 따라에 대해서 하지지나 따라라고 하는 이미 실현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확정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토 쓰는 게 당연히 맞아요. 유빈국교구가 내가 돌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100% 있어. 이사 안 가. 유빈국구가 이사 가지 않는 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콤비니에 간다고 했는데 콤비니니 있다라고 하면은 콤비니가 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롤빵을 사와. 이건 괜찮아. 그런데 아직 가지도 않았어. 이쇼니 이끼마쇼가 나오는데 있다라 이미 갔는데 이끼마
마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끄나라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것을 앞뒤가 안 맞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쓰는 건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생각은 그런 거죠. 나라가 다른 토바따라랑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이것을 화제로 삼아서 이것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것이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유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상대방의 언행을 받아서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아이 때는 하나씩 웃길 때 콤비니에 이끄라고 하는 것을 화제로 제시를 하면서 또는 그 전제로 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나라에는 그런 게 있죠. 나머지 것들은 뭐 없어요. 이거는 교환 조건이기 때문에 바 플러스 의지 표현도 가능해준다. 괜찮고요. 나머지 것들도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시면은 독해 문제가 또 나왔네요. 독해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 그래서 독해가 다행히 길지는 않고 그 1, 2, 3을 집어넣는 것도 1, 2, 3, 4까지 나오는 거하고 상당히 좀 무게가 다르죠. 3개 있으면 좀 쉽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미있게 잘 봤는데 여기서 내용 보면은 맨 첫 번째 단락에서는 프리마켓도가 아니라 흐리마켓도 이렇게 해서 이 흐리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벼룩이 놈이라고 해서 한자가 굉장히 지금 벌레 충자 있는 거 벼룩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플리라고 하는 말이 벼룩을 의미하기 때문에 벼룩 시장이라고 하는 말이 흐리마켓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처음에 하고 프랑스에서는 그대로 뭐 마켓이라고 쓰지 않겠죠. 마크쉐가 그 시장인데요. 뭐지? 저 아는데 이거 마크쉐 오피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마크쉐 오피 이렇게 해가지고 플리는 영어로 벼룩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있었어요. 마크쉐 오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직역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어에서의 플리마켓이고 이것이 노미의 무엇이다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휘 문제가 나오죠. 있지로 읽으셔야죠. 노미노 시 아니고 있지. 그게 나왔고 노미노 있지라고 하는 걸 한 다음에 1, 2, 3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지금 방금 읽으신 거하고 근접하나를 찾으셔야죠. 자, 1, 2, 3 중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자, 맨 앞에서 일단 먼저 플리마켓의 어원 자체가 노미, 벼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노미노이지에서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노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단락도. 그래서 여기에서 노미노이지, 노미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마켓도 요 앞에 노미도 있잖아요. 영어로 플리, 노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플리마켓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영어권 얘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가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1979년에 처음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고 그럼 그 다음 단락은 일본이 나와줘야 돼요. 일본 얘기가 어디에 있냐? 가타카나 쓰여져 있는 바로 위죠. 여기서 얘기하는 고찌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 부분 잘 보시라고 했죠. 고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고 계열로 가리키기 때문에 이 고찌라는 일본에서는 이제 플리가 아니라 이제 흐리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흐리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서양과 일본이 다르구나까지 알죠. 그런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통합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데 일본어에서 파란색, 빨간색이 통합적으로 있는데 일본은 틀렸어. 서양은 맞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용 문제로 가기 때문에 화제를 바꿔주기 위해서 접속사 도코로가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오용이야 라는 말로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용이구나 라고 끝날 것 같지만은 한 단락 더 남아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용이 아니래 라는 말을 뒤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다 알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친근감 있게 들어오라고 프리를 일부러 쓴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 몰라서 오용한 것이 아니라 B번 나와 있는 것처럼 모토모토노 고게 나 알고 있어. 하지만 뭐 그냥 알았어. 그 어원은 어원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유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야. 이런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그렇게 잡아주시면은 1번 다음에 바로 시가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요 밑에 있는 B번의 모토모토노 고겐과 고겐として 일본대와 지유市場で 이너다った. 아이 그러네. 오용이 아니었네. 그냥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자유시장 프리마켓이라고 해도 되는 거였네. 라고 깨달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플리랑 프리를 두 가지를 다 넣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원 알고 있어. 그것은 그대로 그 벼룩이라고 하는 말은 소래와 고겐 도시대 노코시대 니혼대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후리 플리랑 이제 후리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굳이 아에때 지유시조라고 하는 것을 노비노 이치니 가에나코 때모 이인다요. 이 이의 느낌. 이걸 이렇게 살려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 쪽에서 변음 현상 렌다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탱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앞부분은 일단 렌다쿠랑 탱옹을 두 가지를 놓고 야마 플러스 사쿠라가 야마 자쿠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를 물었나요? 아니죠. 렌다쿠를 그냥 제시를 해줬죠. 여기서 아니다. 안 했구나. 그냥 굳이 렌다쿠란 말은 안 했지만 렌다쿠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탱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지만 탱옹을 따라서 우리가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사케를 가지고 바꾸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는 렌다쿠고 뒤에가 사카야. 아 A를 쓰게끔 했군요. 맞네요. A를 우리가 써야 되고 하나는 그 변음 현상의 이름을 쓰게 하고 하나는 변음 현상을 알려준 다음에 예문을 쓰게 하고 이런 거였네요. 그래서 사케가 사카야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A, B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A, B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렌다쿠와 이 탱옹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2차 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연습시켰어요.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이거 채점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안 내야지 하면서 근데 제 모의고사는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렌다쿠랑 탱옹을 섞어가지고 넣었는데 여기도 보면 사카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기억하시면서 잘 썼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 거는 자, 와고라고 하는 거랑 칸고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는데 동사의 경우에 와고 말고도 칸고도 엄청 많죠. 근데 칸고라고 했을 경우에도 칸고가 앞에 두 글자 벤교 또는 이렇게 두 글자 똑같이 짓고가 있는데 하나는 스루가 붙고 하나가 루가 붙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것은 앞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이 칸고에서 왔으니까 칸고 유라이노 모노다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걸 묶어주시고 뒷부분을 크게 묶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요 앞에 동그라미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칸고에서 왔다라고 했는 얘는 동그라미가 도라이브와 땡땡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칸고 아니라 가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요 대조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부분 스루 여기는 루 여기 스루 하면 여기도 루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래어가 있으면서 루로 들어가는 조합을 만들라는 문제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뭐 메모루, 구구루, 하모루, 사보루 뭐 등등등 뭐 디스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든지 맞게만 쓰시고 그렇게만 쓴 다음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쓰시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가령 메모루 같은 경우에는 메모가 어디서 왔어? 라고 했을 때 얘는 자립형태소인데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진 자립형태소 메모에다가 동사를 만들기 위한 접사로서 루가 붙었다. 구성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워드 포메이션이 형태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 얘기를 요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리츠 케이타이소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그러면 지리츠가 아니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구세츠 케이타이소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접사라고만 해도 한쪽을 제가 지금 섞어 썼는데 지리츠 한 다음에 구세츠를 쓰시거나 아니면 어기라고 쓰신 다음에 접사를 쓰시거나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형태소와 그 어기 접사 이런 말들을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게끔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사보루 같은 경우는 사보타주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어원의 일부를 가지고 왔단 말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하모루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라고 하는 데에서 하모까지를 끊어왔다라는 거. 어기 자체가 쪼개지죠. 그러니까 메모가 쓰기가 좋은 거예요. 메모가 자립 형태소라고 그냥. 만약에 하모는 자립이 안 돼요. 하모니까지 있어야 자립인데 하모만 쓰면 자립이 안 되니 그냥 어기로만 쓰면 돼요. 그럴 때는 어기.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은 자체가 동사죠. 구글이라고 검색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의 앞부분을 어기로 취했다. 이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이 될 수 있는 건 이 중에서 메모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답안에 잘 녹아있나를 보시면서 채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찌끄리 까따로 쓰지 않고 구성 썼기 때문이에요. 워드 포메이션 형태론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시면은 마지막 문제네요. A에. 자, 독해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았는데 독해의 지도법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이론이구나. 그래서 앞에서 이미 독해 2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희한하게도 교육 이론을 뒤쪽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지사이 탕이가라 오기 탕이에 또 스스무 요호 쇼리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과 연관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론서 할 때는 굳이 강조하지 않다가 처음에 약간만 알려드리고 빨간 책 가지고 여름에 특강할 때 그때 정보 처리도 좀 봅시다. 빨간색이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톱다운이냐 보토무 앞부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은 찌사이 탕이가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토무 앞부라고 쓰시는 것이 맞죠. 그래서 A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보토무 앞부 쇼리, 보토무 앞부 시기, 보토무 앞부 모델로 등등등 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로 가서는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보토무 앞부 먼저 여기다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 B에 대해서는 얘기를 주고받을 때 김상이 이런 식으로 보토무 앞 식의 교환을 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김상 생각해 보세요. 김상이 독해를 할 때 문장에 쓰여져 있는 것 말고 다른 주변적인 힌트가 있어서 이 문장 이해가 좀 쉬웠던 그런 기억이 없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이 되는 것이 결코 글자로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 이외의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문장이 들어가는 와타시와 나니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있다거나 새로운 문법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사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해가 좋다거나 사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맨 위에 글자이긴 하지만은 동떨어져 있는 타이토르라고 하는 거 여기다 글자로서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타이토르로 제시를 해놓고 나머지를 B에 넣어서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각적인 자료로서 글자 이외의 것들 넣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진이나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목구지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커다란 책을 가지고서 저도 책 문법서 같은 거 살려고 볼 때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목차 보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해서 대충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목구지도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저 같으면 정답에 넣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출제하실 때는 분명히 타이토르를 글자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쓰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타이토르 다음에 넣을 B에 들어가는 말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신, 사시에, 사파 이런 것들 목구지는 모르겠다 말씀드렸지만 맞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그러면 당신이 그와 같은 주변 정보, 타이토르라든지 그림, 사진을 가지고 독해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할 건지를 지금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갈 얘기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측, 가설 세우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보와 내용이란 말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정보와 내용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는다면 이것 때문에 좀 안 보이는데 타이틀이나 배경 지식 등은 정보죠. 배경 지식 등의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부터 읽으려고 하는 문장, 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예측한다.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그 키워드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안 써주신 거예요. 근데 내용을 왜 썼냐라고 하면은 내용을 예측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서 뭐 스키마를 뭐 어떻게 이런 말 써도 괜찮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예측하고 가설을 세우고 뭐 이런 말이 나와 예측, 추측 이런 말이 나와 주었을 때 정답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바로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첫 번째 문제가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도어모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도어모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 하나가 있다. 그것은 딱 봐도 당연히 저쪽에 나와 있는 모츠와 도어모라고 하죠. 여기 모츠나베가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와자 오이시 모노를 제안을 해줬는데 마침 내가 이걸 못 먹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떡하지요? 저 사실 좀 그건 좀 못 먹는데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닝아테데스라든지 저또 구찌니 아마나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쫙 목록해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뿌렸어요. 카톡으로. 그러는데 다 안 된대요. 일본인들이 입을 모아서 어떤 분은 구찌니 아마나이 말고 다 안 된다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니가테데스까지도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선정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단순하게 어휘적인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키오츠 깠대 일부러 사소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뭐 다베라레마생이라든지 뭐 스키지 아리마생 이렇게 쓰는 거 상상할 수 없대요. 그건 너무나 상대방에 대한 만화 이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봐도 안 돼요 뭐 이런 거더라고요. 도어모 자체가 도시떼모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해봤지만 도저히 무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이럴 때 모츠와 초또 이렇게만 얘기하지 도어모란 말도 잘 안 쓴다라는 일본인들도 있었어요. 문제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 그 음성 의문이 지난 연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면 되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발음 기호를 여러분이 이거를 안 쓰고 이걸 쓰면 틀리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너무 좀 쉽지 않나? 이래서 어떻게 변별력을 주려고 그러시지? 하면서 이게 발음 기호가 옛날 책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영어에서 얘기하는 쉬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고 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다. 일본어의 시는 영어의 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에서나 쓰는 것이고 일본어에서는 요 글자를 써서 이 부호를 써야지만 제대로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는 음성어학 책에는 이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둘 다 읽을 수는 있게끔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쓰는 게 나오니까 어디까지 쓰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이걸 해도 맞게는 해주셔야 된다고 느끼는 게 아직도 좀 오래된 책 등에서는 이걸 그대로 쓰고 계시는 책들도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발음 기호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음 기호를 안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가만 보니까 왼쪽 거는 S의 발음 기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음으로서 발음 기호를 쓰라는 거구나. 음소 기호 쓰시면 당연히 틀리게 할 겁니다. 저 같으면 이거 음소 기호 틀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랑
he라고 하는 것이 왜 비슷한지 제가 이것도 설명 다 드렸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것은 조음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느끼는 거죠. 조음 위치나 조음 점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에서는 저널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빨간 책에서는 문화 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친구들하고 어떻게 선생님과 학생이 라포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저널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써서 내면 선생님 보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피드백을 주게 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문화까지는 끌고 가지 않으시고 이게 작문이랑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학생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어떤 요인으로서 이 저널 어프로치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만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A하고 B에 들어가는 말은 이 저널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쓴 작문을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때 그 피드백은 땡땡이 아니야잖아요. 저는 처음에 첨삭인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작문 얘기를 하니까 사구분 제가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장문을 제가 받으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특히 그 중급 일본어 장문을 받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첨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장문 내면은 막 열심히 빨간 걸로 제가 첨삭해서 올려주는데 그게 저의 피드백인 거죠. 거기다가 물론 뭐 참 잘했어요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잘 안 써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치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냥 고쳐가지고 주니까 처음에는 장문이랑 뭐가 달라 할 때 아 여기서 피드백은 첨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저 뒤에 가서 교사는 일본어에 관한 첨삭은 하지 않아요 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니혼고니 간수로 텐사쿠? 그러니까 일본어를 첨삭한다. 마치가 이어 텐사쿠스로 이렇게 하면서도 니혼고니 간수로 텐사쿠는 좀 이상해서 그러면 니혼고니 간수로 하면서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말이 뭔가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오른 것이 평가였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못했어요가 다 평가죠. 평가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다 있죠. 그래서 긍정 피드백, 부정 피드백이 다 있는 것인데 그렇게 너가 잘했니, 못했니, 일본어에 관해서 잘 썼네, 못했네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평가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의 그 질문이나 어떤 나야미, 아, 네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답만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학생이 일본어를 잘 썼네, 못 썼네, 니를 썼어, 내 대를 썼어, 조사가 틀렸어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본어에 관한 평가는 하지 않아요 라고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쓸 경우에는 뭐가 좋아지느냐라는 것은 뭐 빼도 박도 없이 이건 라포르인데요. 라포르 대신에 신라이 깡깨라고 하는 말을 써도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차라리 관계를 안 쓰시고 신라이만 쓰면은 신라이는 기즈꾸랑 붙어요. 신라이어 기즈이 때이가 되거든요. 근데 관계는 무스부가 돼야지 기즈꾸가 안 돼요. 관계만 가지고는 기즈꾸가 안 되기 때문에 기즈꾸 때문에 관계만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 필터 가설에 해당하는 설명을 쓰라고 하는 게 또 있었죠. 맨 밑에 C번에서 누가 봐도 정의 필터 가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 쓸 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공부했었는데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네 줄에 맞춰서 어떻게 쓸 수 있나 한번 봤는데 보통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먼저 A에는 평가, B에는 라포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센부 C는 정의 필터 가설이면서 그 다음에 블라블라 할 때 부정적인 감정 앞에다가 공포나 불안 또는 긴장을 써도 괜찮죠. 2개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풋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인풋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필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의 필터가 높아지거나 또는 뭐 촘촘해지거나 라고 쓰시면은 그 인풋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지금은 이것을 좌우를 한다. 이 정의 필터가 좌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언어 습득 능력 자체를 저하시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네거티브나 감조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의 필요성,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훈련시켰던 기억 나더라고요. 이걸 다 쓰지 않고 여기까지만 써도 뭐 저는 맞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설을 쓰라고 했으니까 아마 칸이 좀 부족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써도 앞에 있는 부분이 웬만큼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욕심은 여기까지였지만요. 이거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풋에만 중점을 두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시면요. 4번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 내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바다 달려요. 우미대 하시루. 예수님이냐고요. 바다 위에서 어떻게 달려. 우미오 하시루. 아, 우미오 어떻게 하시루 합니까? 공원을 달려야지. 땅이 있어야 달리지. 그래서 이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우미라는 공간은 하시루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루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내가 거기까지 내가 달려가는 동작은 우미에서 안 하지만 우미 직전까지는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미마데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구라고 하는 것이 이동동사인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방향을 얘기하는 니까꾸나 에까꾸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시루 같은 경우에는 우미니 우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우미니 묵까떼 하시루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니나 에만은 가지고는 못 써요. 이동동사 중에서도 방향성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못 쓴다는 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맨 앞에 들어갈 거 A는 이동동사고 여기 들어갈 것은 마데까꾸 밖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뭐 대까꾸, 오까꾸 다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스펙트랑 연결시키셨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동동사 같은 경우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 일본어에서 이쿠, 이테이로, 쿠루, 기테이로 이런 것들은 결과 잔존, 결과 계속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아직도 계속해서 헤엄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한 동작 계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동과 마대를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방향성이 있는 것들, 없는 것들 나누어 쓰란 조건을 갖추셔서 쓰시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로써 결과 계속이라거나 동작 계속이라거나 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시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못 쓰시면은 안 쓰셔도 어떤 아직 진행 중이다 또는 결과가 이동 후의 상태가 쯔즈이 때이루 요 부분만 써도 틀리게는 못 하실 것 같아요. 아스펙트의 어떤 용어를 써라 이런 말도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공부했나를 보고 싶으셔가지고 이게 있으면 맡겨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시면은 오노마토페가 남았네요. 그래서 오노마토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오노마토페를 그대로 쓰게 하는 문제를 제가 모의 테스트에서 이렇게 오노마토페에 어떤 어원이 있는지까지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다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이찌님마에, 히토리마에가 아니라 이찌님마에라고 하는 거 잘 쓸 수 있는가 별로 어려운 문제 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 위에 가서 저 부분을 번역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좀 번역 문제가 짧긴 하지만은 야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 장문하시기가 했는데 저는 이 정도로 장문이 되더라고요. 이는 동물의 털 등이 만졌을 때 등이 잠깐 쉬었다가 만졌을 때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게 바로 이제 유타카데 야와라카이 사와리 코코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와리 코코치는 촉감이거든요. 그래서 촉감이라고 하는 말 살려가지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웠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면 6번에서는 나카타라는 사람과 파쿠상이라는 사람이 교사인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기 얘기도 저 밑에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발적 동기의 특징을 2개 쓰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쓰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점프해가지고 네발적 동기 특징 내가 2개는 쓸 수 있어라고 하면 벌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읽어보면서 그 안에 들어갈 말을 보는 게 아마 순서적으로 좀 더 전략을 세울 때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할게요. 그냥 먼저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본어를 잘해. 왜 그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봐가지고 자연스럽게 익혔어. 이야, 부럽구나.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생한테 그 지식이 대체 어떤 지식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암시적 지식이거나 절차적 지식이겠죠.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키워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암시적 지식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적 지식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문법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원어민이 자기가 본능적, 감각적,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암시적 지식이에요. 이거 그대로 제가 외운 거예요. 그 문장을.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빨간 책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보면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설명은 못해.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원어민처럼 그래서 하지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뭐 무감각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정답인 거죠. 여기에서. 설명하고 그다음 감각 무의식 이런 말들이 들어가 줘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동화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동화는 제가 이것도 기억 처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동화는 자전거를 내가 오랫동안 안 타도 나 오늘 오랜만에 타볼까?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수영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이미 익혀져 있어서 굳이 내가 기억 창고에서 꺼내오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게 자동화예요.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은 암시적 지식이 아니라 절차적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 암시적 지식 얘기할 때 자동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암시적, 명시적은 크라센의 습득 학습 이론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명시적을 학습으로 인해서 얻는다고 크라센이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암시적 지식은 습득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크라센의 그 크라센의 그 가설에서 감각적이나 무의식적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저 위에도 설명이란 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발적 동기 2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에다가 이제 뭐 설명, 무의식 썼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2개를 하는 거죠. 나니나니 곧또, 나니나니 곧또 2개를 넣는데 제가 넣은 것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란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행동이 지속이 오랫동안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의 자기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 이 2가지를 가지고 답을 써봤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이 봐가지고 어떤 책 같은 데에서 쓰여져 있는 거다 하면 다 정답 맞게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시면은 문학인데 이것도 쉽죠. 쉬웠고요. 조금 아이아코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지 않아가지고 이거 조금 아차 싶은데 나머지가 다 확실하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틀리지 않고 맞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게 나와도 나머지 것이 식가리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맞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후루이지다인이 있기로, 이게 후루이지다라는 것은 봉건주의적인 아직 그 근대화가 되지 않은 구태의연한 옛날 그런 얘기죠. 의고전주의 여류 작가라는 말에서 딱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히구치 이치요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의고전주의 여자 하면 당연히 히구치 이치요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있겠지만 항상 나오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도 키워드를 보시는 건데 여기 일단 키워드 보기 전에 여기 아에다가 뭘 쓰려고 먼저 팍 가보신다고 점프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 이름을 보면서 이거 뭔지 알겠다. 금방 쓸 수 있어요. 다 안 읽어보고 시간이 없을 때는 점프를 해서 그 앞뒤를 보고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신 거죠, 여러분. 자,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문학계라는 게 나오죠. 문학계 나오면 낭만주의인데, 이건 문학계라고 잡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독일 유학 후 의사로서 또는 문학가로서. 이건 당연히 모리 오가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목하게라고 하는 것은 모리 오가이가 쓴 낭만시집인가 그랬었죠. 번역을 했나 그랬었죠. 자, 모리 오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쇼세츠노 카미사마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 사람 시가 나오야고요. 시가 나오야의 친구들 무샤노 코오지 다네아츠하고 아리시마 타케오 이 3인방이 전부 다 시라카바파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갈 말, 아에 들어갈 말은 시라카바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답을 쉽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시대순으로 나열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세리츠 지다이 준이가 아니라 이 책에 이 시험지에서 1번, 2번, 3번 나열을 해놓은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또 성립시대 해가지고 뭐 막 했는데 글쎄 감안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는 분명히 그냥 준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1번은 C, 2번은 B, 3번은 A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번호를 여러분이 만약에 3번을 앞으로 갖고 왔다 하더라도 3번과 A만 맞으면 틀리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잘 구미아와세를 하라는 것이지 쓸 때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라까지는 좀 요구하지 않으셨다고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맞으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 히구치주의 작품 다케쿠라베죠. 그리고 시라카바파도 써야 되고요. 시라카바 이거 한자 어려우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시라카바라고 히라가나로 또박또박 쓰시는 거예요. 시라카바파에서는 3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개인주의, 인도주의, 이상주의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 인도주의, 이상주의로 좀 더 나아가서 인간 긍정, 우리 모두 착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반자연주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연주의랑은 달라 우리는. 반자연주의의 이제 하나다라는 것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대는 대정시대인데 1910년대라는 말을 쓰시든 안 쓰시든 몰라도 최소한 반자연주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2개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모기스 테스트 7차 8에서 제가 시가 나오야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마침 또 갑자기 안 떠올라, 사람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제가 누구예요? 그 시오세츠노 카미사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이지 뭐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아직 안 끝났는데 자, 문학 문제는 지금처럼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완성까지 16년이 걸렸다 몰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인공 이름도 도끼또 겐사쿠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2가지 힌트를 봐도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얘가 시가나오야의 장편. 보통 단편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키노사키니 때 같은.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시가나오야가 쓴 장편이 아이야코로라고 좀 나중에 나와요. 이것은 저쪽에 있는 개인주의, 인도주의랑 달라요. 개인주의, 인도주의, 뭐 이상주의 할 때는 좀 젊은 혈기로 우리는 모두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썼어요. 근데 시가나오야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게 자전적인 소설이래요. 근데 내용이 되게 암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기노 코토시테 음아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애가 항상 그 청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해도 차여요. 난 싫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미움받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만 모르고 남들에게 다 소문이 퍼져 있는데 자기는 자기의 엄마가 아빠랑 낳은 게 아니라 시아버지랑 낳은 거예요. 그런 게 이미 자기는 몰랐고 남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혼담이 이루어지질 않는 그런 걸 알게 돼요. 너무 낙담하는 거. 자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 만나 결혼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또 이 여자가 바람을 펴. 자기 친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중에 절에 들어가나 아무튼 쯔마노 가시츠가 또 그 바람 우악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내가 어떤 그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단가. 절에 들어갔나 아무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야코로잖아요. 어두운 밤을 계속해서 걸어야 돼요. 너무나 불쌍한데 이게 시라카바파의 초창기의 그 반자연주의의 밝은 느낌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한 20년 뒤에 거의 이 사람도 거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제가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 밝게 하던 그 시라카바파가 이런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니라는 건데 이게 시험에 나와서 좀 놀랐고요. 보통 앞부분에서 문제 내는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너무 뻔해. 나머지가 일본의 근대화를 짊어진 에리또 세네 누굽니까? 도요타로라고 해서 바로 마이히메의 주인공 남자죠. 여기 우키구모에는 우츠미 문조가 있고요. 여기는 도요타로가 있어가지고 양쪽이 그 당시에 청년을 대변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낭만주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히메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근대문학의 출발을 알렸다. 우키구모 말고도 한 마이히메, 모리오가이죠. 알 수 있고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 여기 사람 이름 보이죠? 신요하고 미도리 나오고요. 이 미도리는 기생집에 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케쿠라베구나라고 알 수
수 있는 정보가 얼마든지 있어서 얘네 두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시가 나와야 하는데 갖다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또 이 부분을 몰랐으면 모를 텐데 좀 어려운 게 나와도 나머지를 시까리하게 여러분이 오사에 때 이루했기 때문에 잘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 이름 쓰라고 했으니까 다케코라베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문법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 문법 문제가 어휘랑 연결지어서 토니카쿠라고 하는 말과 아또라고 하는 말. 제가 이번에 좀 느꼈는데 이번에 들어가신 선생님이 문법 중에 한 명이 계신 것 같고 접속사 전공인가 봐요. 접속사 문제를 도대체 몇 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몰려가지고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토니카쿠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거를 주로 연구하시거나 뭐 이런 분이셨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선행부, 후속부의 각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조건으로 있는데 일단 핑크색 토니카쿠랑 그 황토색 토니카쿠가 다른 거죠. 앞부분에 있는 핑크색은 설명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론노 요찌나쿠 그래서 의론, 논의를 할 여지가 없이 토니카쿠 히도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심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니 토니카쿠는 당연히 여기서는 부사죠. 이건 부사인데 저 다음에 있는 이 토니카쿠는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 연결을 시켜주는 접속어로서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화자의 태도의 변화를 쓰라는 것은 저 위에서도 쓰여져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는 건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부분에서는 그 아이가 막 설명하면서 엄마 나 이거 새벽까지 이건 새벽이죠. 새벽까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 꼴딱 새우고 다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머니는 그것을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전혀 듣고 있지 않아요. 네가 책을 읽거나 말거나 밥이나 먹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말이 도데모이 라고 해서 이것을 상대방의 행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저는 무시라고 좀 썼나 안 썼나 제가 아무튼 간에 안 썼지만 무시스루 타이도 미세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다베로 하는 것 먼저 해.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 먼저 했으면 좋겠어. 유센시 때 호시, 다베 때 호시, 고한가라 다베 때 호시 이런 식의 어머니의 태도라고 하는 걸로써 앞부분은 책 읽는 거 무시하고 노데모이요. 뒷부분은 밥 먹어 라고 하는 식으로 엄마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니카쿠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 밑에 출처가 있고요. 어떤 고토가라 사항이나 행위에 대해서 소레와 히토마츠 오이테 이것을 일단은 제껴놓고 소레요리 타노 고토가라야 코이를 유센 사세테 아츠까우 그것보다는 다른 행위를 더 우선해가지고 그 다루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럴 때 토니카쿠는 도모카쿠로도 쓴다라고 그루프 자마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쓴 책이 있거든요. 문형사전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요거 보고 냈으면 이게 정답이겠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아또도 있어요. 근데 아또는 그냥 여러분께서 이 용법의 문제만 쓰시면 되는 건데 앞에 것은 수량사 앞에 붙어가지고 그만큼이 남아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의 접사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뭐 부사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거의 접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봐도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문장 끝났고 접속사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 의미는 이것도 플러스 시켜주세요니까 첨가입니다. 첨가. 첨가 아래에 병렬도 있고 추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뭘 써도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9번으로 가시면은 이 문제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알아보려고 대체 뭐지 하면서 나오실까 찾아보다가 만화 찾다가 애니메 보다가 밤 꼴딱 샜는데 그래서 폭 빠져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주. 해설을 해주는 유튜브가 되게 많았어요. 나우시카에 대한 해설 말하면서 막 니온고로 가이세츠 나우시카 스베테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되게 재밌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재밌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먼저 접속사 문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자, 앞부분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게 하우루노 우고쿠 시로에서 정말 저는 느꼈거든요. 소피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가 늙었잖아요, 갑자기.
안 보셨나? 아무튼 근데 늙었지만 할머니가 되었지만 이게 저 같으면 뭐 거의 뭐 자살할 것 같은데 너무 놀라가지고 얘가 너무 씩씩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정말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기요이 고꼬로하고 유웃기를 가진 여성으로서 그려지는데 그녀가 어떤 커뮤니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닥쳐오는 위기를 구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주 여러 작품에서 보일 수 있게 되죠. 그 중에 하나로서 가제노 타니노 나우시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주인공이 나우시카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은 숲에 살고 있어요. 미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오우무라고 하는 그 집단을 공격을 함으로써 오우무 사람들이 사람은 아니에요. 오우무 사람은 아닌데 오우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이 나우시카는 오우무 집단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같이 뭐 연대 관계가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인공 나우시카야 전쟁이 일어나 그런 다음에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 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거야, 이 사람이야, 전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 여기에 뭘 넣어야 되나 이 접속사를 저는 수로또라고 봤어요. 일단 주인공은 이 사람이야. 지금 배경이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자 나우시카는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이 여기서 소시대는 안 돼요. 뭐 속고대는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소시대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속고대는 될 것도 같아요. 그때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장면에서 나우시카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정답을 여러 개를 주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스루또를 원픽했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서는 잠깐 일로 점프해서 먼저 봐도 됐을 것 같아요. 생깻노메만 쓰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스루또는 오래 걸리는데 생깻노메는 외우고 있으면 금방 쓸 수 있는 거죠. 선견지명이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히라노란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타구지란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이 나우시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양쪽의 평론에서 공통적으로 그 나우시카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에 무엇이 있는지를 쓰라는 거니까 다 읽으면서 가장 겹치는 말이 뭔지를 찾아야 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렇게 작업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똑같이 나우시카인데 여기서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세상을 구출하는 그런 구세주로서의 의미, 세상, 자신의 커뮤니티에 닥친 그 위기에서 커뮤니티를 구하기 위해 나간다. 아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제노타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용기 있게 나간다. 뭐 이런 구세주, 스쿠가 보이시죠? 그래서 구세주를 지금 구한다라고 하는 말로써 공통점을 놓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 그때 세계를 구한다.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것을 저는 집어서 정답으로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제 이론서나 빨간 책을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평상시의 독해력, 글을 쓸 수 있는 일본어 문장력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수능식의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냈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시면은 테스트 얘기잖아요.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것 같은데요. 주관 테스트, 객관 테스트 쭉 제가 스토리를 알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객관 테스트 쓰는 거 쉬웠죠. 아주. 이건 쉬웠고 모의 테스트 2차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위에 것이 객관 테스트고 아래 것이 주관 테스트라고 하면서 이것들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하게끔 해드린 기억이 나요.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은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객관 테스트에서의 구미야와세법 여기 들어갈 말이 이제 구미야와세법일 텐데 일단 구미야와세법이라는 걸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쓰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구미야와세법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내년 3월부터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직전력을 보겠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늘 느꼈던 거라서 이렇게 썼는데 구미화 세법은 그 여러 개 줘야 돼요. 딱 맞게끔 주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 정답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 마구레 앞다리가 돼가지고 이거 그냥 맞추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개에 대해서는 선택지의 숫자가 맞힐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다지선다는 4개를 주던 5개를 주던 간에 문항별로 계속해서 그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구미아와세는 얘랑 맞추면 나머지 얘랑 얘는 당연히 정답이네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를 늘려서 2개쯤 더 줘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구미화세법의 한계가 저는 그거라고 제가 출제하면서 늘 느끼고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여러분께 낼 때에도.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도 일본어로 풀어 쓰는 것도 또 여러분의 일본어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우시카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일본어적인 문장을 얼마나 쓰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만들 때 그 선택 항목을 서로 똑같은 숫자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한쪽은 적고 한쪽은 많고 이래야만 된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마지막 문제죠. 여기서 너무너무 쉬워요. 그림도 친절하게 하나, 사쿠라라는 걸 너무나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열이란 걸 누가 몰라. 이것도 정말 너무 쉽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하나미 못 드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그 선은 사쿠라 젠센이라고 해서 이건 조금 못 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려나 싶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다 여러분께 제가 장마전선, 사쿠라전선 1년 동안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하나열이 난고를 어떻게 쓰느냐 이건데 가타카나가 히라가나죠. 히라가나로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열이 난고를. 그래서 하나요리 나앙고 여기 2개 다 탁점 붙게끔 잘 썼나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요리 다베모노가 스키 뭐 이렇게 쓰면 너무 좀 조악한 답변이고요. 그쵸? 먹는 거, 꽃보다 먹는 게 좋아. 이렇게 쓰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점수 못 받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츠쿠시 모노나 풍류를 즐기는 것보다 지금 하나미가 원래는 풍류를 즐기기 위한 건데 그 흐름이 있어요. 원래는 풍류를 즐기는 리프레쉬라고 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지만 나중에는 노미꾸이 사와구가 더 중요해지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를 좀 살려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를 풍류를 즐긴다라고 넣은 거고요. 그것보다는 다베모노가 가리키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즐거움, 식도락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실리를 중요시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를 중요시한다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이거 쓰기 전에 여러 개의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읽어보기도 했는데 단순하게 꽃보다 먹는 게 좋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렇게는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후하게 점수가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그 장문하는 실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 경기 컷이 69점 몇이죠? 69 땡땡인데 그 부산이야 뭐 어쩔 수 없어. 부산이나 울산은 올해도 최소한 75 넘을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이 정도 문제면 그쯤은 나와줘야 돼요. 그쪽 분들은 그래요. 그쪽 분들은 아마 쓰는데 더 강점을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경기는 조금 다른 게 일단 많이 뽑아요. 작년보다 늘었고요. 작년에 쉽게 나왔는데 경기 컷이 69였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한 65 정도에 근접할 것 같다. 제가 해드린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 그 답안으로 봐서 65쯤 나온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러다가 커트라인 이하에 떨어지게 되면 속상하시고 이렇겠지만은 그게 무다가 아니에요. 무다나 그 노력이 아니고요. 그렇게 65 정도에 근접하신 분은 재도전했을 때 붙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2, 3년 있다가 와야지라고 하면 다시 없어져요. 그 실력이. 그러니까 65점쯤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안타깝게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2차를 들어가서 준비를 해 보시다가 요행수를 노려보시고 그래도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연습하시고 노력했던 것이 결코 없어지지가 않고 내년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연이어서 내가 노력을 했을 때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65라고 조금 폭넓게 잡아드린 것이므로 속상하실 거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탈하신 분 작년에 너무나 속상하시고 마음 아프셨겠지만은 올해 또 훌륭하게 해내시는 분들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되면 좋겠으나 초수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미진이 노력고 가산할 때 있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올해도 작년에도 이렇게 쉽게 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렇게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